홍익인간 이 글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이야. 이게 어디에 있느냐? 목포 상고 교정에 딱 들어가면 있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모교에다가 내려준 글 중에 뭐를 내려줬다? 홍익인간을 내려줬어. 이거 의미 있잖아요. 이분의 정치 철학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유명한 건데 경천애인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책을 읽으셨고 많은 글을 쓰셨고 연설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민주주의 없는 민족주의는 쇼비니즘과 국민 억압의 도구가 되기 쉽다. 우리가 건설할 문화는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겸비한 문화이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세계화 하는데 이 세계적인 보편성만 있어서는 안 돼. 이건 사실 허구야. 그렇잖아요. 바로 민족적 특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민족적 특수성을 잃어버리면 민족성이 없어지는 그냥 힘이 큰 나라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적인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이게 일본처럼 막 국수주의가 되면 안 되니까 세계적 보편성을 겸비해야 된다. 1980년대 옥중서신에 단군 신화의 홍익인간의 이상도, 이때는 신화라고 불렀더라고. 이제 교과서 바뀌어서 단군인데, 단군의 홍익인간 이상도, 공자의 인, 맹자의 왕도 정치,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연결된 정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유의 도덕은 불교, 유교와 융합하면서 꾸준히 유지해온 것입니다. 유불선 삼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버드대에서 미국 가서 연설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 연설문에 의하면 지배의 목적을 홍익인간으로 규정한 건국신화 때문에 백성 우선 민본주의의 원칙은 민족 정신 속에 확고히 새겨지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원칙이 19세기의 동학이라는 토착 종교를 낳은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오늘 우리가 한 얘기죠.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가 가장 중요한 신조로 삼은 것은 인내천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늘처럼 섬기는 그 마음이었다. 정치가라는 사람은 홍익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홍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통을 이야기하셨어요. 소통하면서 반걸음만 앞서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이 논문을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정영훈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좀 있으면 퇴임하신대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야. 사실 단군이나 홍익인간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계속 나와야 되고 이렇게 연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홍익인간 이 이념 없애자고 하면 그걸 누가 지켜줄지 의문스럽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대학원을 가실 분이 계시면 가셔서 이런 논문을 써야 돼, 이제. 지금 홍익인간 이념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비, 사랑, 배려. 그래서 특히 또 지금은 복지국가, 그 다음에 정의로운 국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홍익인간 이념에 이런 이념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홍익인간 이념은 교육 이념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두 번째 연사는 연세대 조경철 박사님이셨어요. 이분은 고대 국가는 이게 지배자의 통치 이념이었다. 고대 국가에서는 가진 사람 몇이 이렇게 지배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통치자만 하면 돼. 노블레스 오블리주만 하면 돼. 그런데 현대 국가에서는 이것이 복지 국가가 되고 바이 더 피플이 됐잖아요. 국민에 의한 이제 이런 정치가 되면서 상생 이념, 복지국가, 민주국가 이런 거에 이 홍익 이념이 결합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성균관대 교수 최문형, 이분은 이제 유학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익인간 교육 이념의 지향천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내가 가진 걸 나누고 도와줄 줄 아는 인간으로 완성하게 하는 이념이다. 다 들어있잖아, 교육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 이념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충북대 김용환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익인간의 세계 시민성하고 홍익인간의 장수 시민성, 이 두 가지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세계 시민성은 뭐냐? 세계 동포주의, 요새 많이 듣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이거에 또 철학적 근거 이라고 또 막 써놨어.
스토아 학파의 세계주의 정치 이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진 한계성이 있었다. 이건 잘못 쓰면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계몽주의가 연결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래서 1948년인가 9년에 세계 인권선언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에게는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그 옛날부터 있어서 이미 세계 동포주의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익인간의 장수시민성. 사람이 오래 사는데 그냥 생명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통공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성인문학이라 그래서 머리만 차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완성을 이루어서 죽어야지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PT 있잖아요. 거기 보면 1단계 뒤지는 사람, 돌아가시는 사람 할 때 천하하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야. 죽을 때 이게 이런 완성을 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막 똥 싸고 지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 인류를 위해서 완성된 인간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홍익인간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시면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은 지속되어야 되고 지금 세계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또 막 자연의 문제, 뭐 파괴되는 문제, 인성 파괴되는 문제, 막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는 나라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세계가 같이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한 거에서 딱 맞는 이론이 뭐다?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라는 거예요. 널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이 이념이 이제 뜨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예요.